그 오랜 시간을 참은 분들은 지금 기왕 참은 거 청약하시고요. 결국 계약금도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입지가 완벽하게 좋은 곳들은 제외하더라도 웬만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조사한 그 가격과 집을 팔려고 조사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청약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경매가 유리한가요? 청약이 유리한 사람은 청약하면 되고요. 청약이 어려운 분들은 경매하면 되죠. 청약이 유리한 사람이랑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아이는 3살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좋은 물건들을 당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점이 뭐 한 60점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굳이 경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가졌는데 좋은 신축 청약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청약하셔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청약하시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매를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청약은 가점이라는 걸로 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가졌고 자녀도 많고 노부모도 분양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청약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젊은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뭐 신혼부부인데 청약 당첨될 거를 기대하면서 무주택을 지금부터 2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가지겠다? 그건 사실 좀 아닌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경매로 하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담보로 그 오랜 시간을 참은 분들은 지금 기왕 참은 거 청약하시고요. 이제부터 참으면서 무주택 기간을 쌓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오히려 빨리 자본을 만들어서 차라리 뭐 당첨되는 것보다는 입주권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은 경매로 하나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단계별로 나아가시는 게 좋죠. 한 큐에 새집, 한 큐에 강남 아파트 이렇게 가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인데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청약 당첨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좋은 물건인가요? 그냥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신축 네임드 아파트죠. 그렇죠. 그냥 신축. 그 동네에서 가격은 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입지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를 아마 당첨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아파트 당첨을 받으려면 가점이 높아야 됩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죠. 물론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이런 특별 공급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거기도 경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운과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아마 내가 가진 가점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를 찬찬히 따져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축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청약은 여전히 실수요자들한테 유리한 방법이 맞는 거죠?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서 가점이 되신 분들한테는 유리하고요. 또 동시에 돈도 있어야 되겠죠? 신축 아파트는 싸지 않잖아요. 자본도 충분하고 가점도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무주택자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신축 아파트 못 갖겠죠.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과 자본과 이 모든 상황에 맞는지 보고 그리고 청약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해서 신축 아파트 들어갔다가도 결국 계약금도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경매로도 신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양은 경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축이 된 이후에 분양이 모두 끝나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는 경매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럼 신축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좋죠. 신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사실 낙찰가가 많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매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있으면 경매로 낙찰 받아서 일반 매매보다 싸게 그것도 금매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경매는 조금 근데 사람들한테 어렵다는 시선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좀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매로 낙찰 받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부동산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안 하면 돼요. 그건 경매뿐만 아니라 뭐 너무 작은 소형 물건이요.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5평짜리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매도할 때 애를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5평, 4평 이런 것들은 사고 싶은 사람보다는 그냥 월세를 내고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 내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하되 저는 주로 아파트 혹은 빌라를 추천드려요. 오피스텔도 사실 너무 입지가 완벽하게 좋은 곳들은 제외하더라도 웬만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빌라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할 때쯤 되면 가격이 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 내에서 나한테 최선의 물건, 특히 아파트 혹은 빌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이 집을 팔 때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사야 될지, 이 집을 사는 이유는 뭘까를 늘 고려하면서 낙찰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청약에 비해서 경매로 집을 살려면 명도나 그리고 권리 분석 공부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자, 일단 경매로 하던 일반 다른 매매를 하던 청약을 하던 실수요자라면은 내가 가진 자금과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리해서 연끌하는 거 정말 말려드리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시세보다 반드시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간혹 실제로 금매 나온 것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산다면 얼마인지 시장 조사를 정말 확실하게 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현장 답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을 한 분만 만나지 말고 여러 분 만나면서 실제 이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집을 살려고 가는 경우에는 중개사님이 약간 가격을 높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려고 조사한 그 가격과 집을 팔려고 조사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시세를 파악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입찰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매매보다 반드시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야 경매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뭐 청약이나 경매나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내가 가점이 높고 또 당첨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청약하시고요. 나는 가점도 낮고 당첨될 확률도 낮고 사실 자본도 별로 없다. 그러면 경매하세요.